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자, 요새, 환절기 하여튼 이게 독감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독감 걸려갖고요. 앞에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침 맞고 그러면은 바이러스 또 딱 침투돼갖고. 자, 우리 둘째가 그냥 독감이 또 유치원에서 걸려갖고, 학교에서 걸려갖고 아빠한테 딱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 그 미세먼지, 하여튼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요새. 하여튼 건강 관리들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그래서 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콧물 이렇게 들이마시고 그런 소리 들릴 건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2주차 수업인데요.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국토법 계획들 싹 봤습니다. 자, 오늘은 용도 지역 지구 하고요. 그리고 농지법 우리 한 번도 못했는데 그 농지법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확인학습 문제 먼저 맞춰보겠습니다. 확인학습. 자, 이거 1, 2월 달보다 3, 4월 달 내용 엄청 많아졌죠. 열심히들 공부하시라고 한 2배 정도 늘려놨어요. 자, 1번부터 이 버라이어티하게 문제도 나왔죠. 가로놓기도 있고 오지선다도 있고 OX도 있고 야, 이를 버라이어티해요. 자, 1번 한번 보시면 자,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 쓰는 것도 최소한으로만 쓰시라고 기본자하고 관리자 딱 두 개만 쓰시면 돼요. 다 쓰라고 그러면 또 승질내고 그러니까 아주 눈치를 봐야 돼요 요새는. 그다음 2번. 자, 기반설의 종류와 내용이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죠. 방제시설. 하수도는 뭐예요? 환경기초시설, 히읗 딱 맞추면 되고요.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 하천, 유수지, 뭐 방화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시설이라고 그래요. 4번이 정답. 그럼 3번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세 가지 있네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 얘가 작년 그냥 1번이요 공법. 그 다음 4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일단 수도권이 아니고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광역시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 10만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 의무가 없다 그러죠. 또 5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자, 집행을 해서 수립하니까 자, 이거를 액션 플랜이라고 그랬죠. 액션 플랜. 으로서 다음의 계획. 자, 6가지 결정하는 내용. 용용, 기도, 지입. 그래서 용도구역. 종래 기출문제 보면 용도구역 갖고 제일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용도구역 쓰라고. 그거는 어떻게 좀 줄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 용도구역은 다 써보시라고 비워놨어요. 그 2번. 첫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도시수. 6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거까지 비워놨으면 또 완전 또 쌍욕할 것 같아갖고 그거는 참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6번.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위반했으면 시도지사가 결정.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 다만 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원칙적인 결정권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7번에 다음의 지문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옳은 것은 5번. 그리고 6번. 그리고 9번하고 11번. 5번, 6번, 9번, 11번. 자, 4개만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그럼 1번. 기반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자, 거꾸로 됐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은 46개나 있다고 그랬죠? 그 46개 기반설 중에서 결정된 설 딱 하나죠. 그래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설이냐? 도시군 계획 시설. 2번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달라요. 이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요. 3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땡. 이게 작년 정답 지문.
그래서 지정한다. 지정권자니까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합니다. 그럼 4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아니죠.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원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다. 승인 신청이 없다는 것은 수립 안 했다 그죠? 시장원수가 수립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수립? 도지사. 지정한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4번은 뭐 골고루 틀렸고요. 그다음 5번, 6번은 다 맞습니다. 7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고, 틀렸어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치권. 그래서 협의, 심의 거쳐갖고 수립. 그럼 확정.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고요. 또 8번에 시장원수는 3년마다가 아니고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서 정비한다. 타당성 검토 5년. 그 다음 9번은 맞고요. 10번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해서 이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5분의 4. 기반시설만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11번은 맞고 12번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요.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13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 그거 틀렸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14번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허가받아갖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계속하려면 새로 허가받아야 된다. 허가받을 필요는 없죠. 그럼 신고만 해주면 돼요? 신고도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착수하고 있었으면 원칙 그냥 계속할 수 있는데요. 시가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3개월 내 신고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서 43페이지. 자, 이제 5장에 용도, 지역지구, 구역제고요. 자,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다 용도, 이 토지의 쓰임새를 정해주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제도고요. 요거 학개론에서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무슨 외부 효과 차단한다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우리 실정법상의 제도가 지역지구, 구역이다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1절에 용도, 지역. 자, 얘는 별표 3개입니다. 자, 용도, 지역. 모든 공법상 토지 규제 출발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제. 그래서 시험에서도 매년 그냥 2문제요. 제일 중요한 제도. 그래서 우리 공법은 딱 이 용도, 지역이라고 그랬죠. 용도, 지역 알기 전하고 안 후하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별로 뭐 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용도, 지역이 제일 중요한 제도고요. 그 지역자 붙으면 이거는 전국의 토지. 지역과 지역이 모이면 우리 국토가 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용도의 쓰임새를 정한다 그랬는데 용도 지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빠짐없이 생활권, 뭐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빠짐없이 지정한다. 그러면 이 생활권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 주거생활권으로 지정해서 아파트 지었다. 그 땅에 농사 못 짓죠. 그냥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은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자,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절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개의 생활권만 빠짐없이 이제 전국토에 지정을 하고요. 자, 생활권 지정해 주면은 이제 효과. 이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테 규제, 행위 제한하게 되죠. 자, 3가지 제한한다고 그래요. 먼저 이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건물 짓는 것부터 제한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주거지역에 모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한다. 이걸 건물 건축을 제한한다. 그래서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생활권에 따라서 인구 밀도, 기반설 다 다르니까 이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짓게끔 건물의 크기, 건폐율하고 용적률 다 건물 크기 제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그 의 한번 볼까요? 자, 의. 용도 지역이란 자,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저거 쌓아 묶어가지고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밑줄 고게 키워드요. 중복되지 않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럼 중복되지 않게 전 국토에 빠짐없이 뭘 지정하고 생활권, 그리고 생활권에 맞게 토지 쓰세요. 규제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이번에 종료 뭐 타이틀에 보시면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딱 올해가 몇 회요? 올해가 30회. 올해 딱 걸렸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뭐 땡큐 한 거죠.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에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또는 결정한다.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지정이 이꼴 뭐요? 결정. 그럼 지정권자 누구요? 결정권자.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 누구다? 그 맨 앞에 써 있는 사람.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용도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거냐? 일단 종류하고 세부 먼저 한번 보죠. 자, 우리 국토는 크게 4가지 용도로 구분해 갖고 지정하죠. 도시적, 그리고 관리적,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적. 저희 이제 악을 졌다 했고요. 도, 관, 농자. 요 4대 용도 구분. 그래서 우리 국토는 무조건 이 4개 용도 지역 중에서 하나로 싹 지정을 하는 거예요. 4개로 구분. 그런데 다시요, 도시 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도시 주거 지역, 또 상업 지역, 공업 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주상공록 세분해 갖고 지정하죠.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4개 중에서 하나로 다시 구분해서 지정하고요. 관리지역은 보정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적, 보생계. 자, 이렇게 셋 중에서 하나로 또 구분해서 지정을 해요.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도시지역의 주상공록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그래서 이걸 4용도 구지역이라고 그래요. 4용도 구지역.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이죠. 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 대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법을 보면은 딱 9개 용도지역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맨 위에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 또는. 그럼 뭐 인천도 밀집돼 있죠. 왜 밀집이 돼 있어요? 개발돼 있다. 개발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 개발을 할 것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그럼 도시지역은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것, 주된 목적은 뭐 하는 곳이냐?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또 무조건 개발만 한다? 이러면 틀려요. 녹지지역은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이 있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얘들은 또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럴까? 도시가 아니니까 비도시죠. 비도시 지역이다 라고 하고요. 비도시 지역은 개발할 곳이 아니고 보전할 것. 그래서 크게 도시 지역은 개발, 비도시는 보전 이렇게 나누고요. 도시 지역은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다시 4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다. 그거 유식하게 써놨는데 의미가 뭐야? 주거생활권. 주거생활권으로 잘 개발 관리하자.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의 편익 증진, 상업생활권.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이니까 공업생활권. 다 생활권 개념들이요. 그런데 녹지지역 봐요.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등을 위해서 그 밑에 줄 녹지에 뭐가 필요하다? 보전. 이 녹지지역만큼은 개발이 아니고 뭐 하는 것? 보전. 보존할 곳입니다. 그다음 관리지역은 좀 이따 보고요. 그 밑으로 와보세요. 가로 3번 농림지역 먼저 볼게요. 농림지역. 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비도시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밑줄. 우리 농업진흥지역 요거를 뭐라고 그럴까? 농지. 평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호남평야. 이런 절대농지. 절대적으로 농사 짓는 땅. 농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보전산지 비춤. 이건 보존할 살림이니까 임야라고 그래요. 임야, 보존할 살림. 임야로서 농림업을 진흥, 살림,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 농림지역은 이름대로 농림업, 농업, 임업업, 축산업, 1차 산업을 위해서 보전, 농사짓기 위해서 보전하는데, 자, 요거는 물어보면은 뭐 물어보겠어요? 대상. 농림지역의 대상. 뭔지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에서 농지와 임야죠. 농지를 좀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농업진흥지역, 임야를 보존산지. 그래서 다음 중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럼 그 두 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농업진흥지역과 보존산지. 그게 이제 주된 대상으로서 이름대로 농림업의 진흥, 농사짓기에서 보장. 그럼 우리 농사짓는 게 우리 국토에서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딱 50%라고 그랬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농림지역이 전 국토의 딱 50%를 차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밑에 자연환경. 자, 여기서부터 앞글자다 또 남치세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그 앞글자 어디를 읽으니까 자, 수, 해, 생, 상, 문, 수 7개를 절대 보전합니다. 그래서 그 7개 우리 공법에서 7개 딱 나오는 거 2번 나온다 그랬죠. 자수의 생, 상문수면 위지면토 수입하니라. 다 이게 대꾸라고 그랬죠. 대꾸.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럼 자연환경 그거부터 보면 자연환경은 국립공원이요.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자원. 수자원은 뭐겠어요? 물자원.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하니까 댐이요. 소양강 댐. 댐 주변. 해안은 저 남해 다도해라고 그랬죠. 해안의 절경. 리아스식 해안. 이런 해안 멋진 데 가서 사람들 뭐 한다고요? 슝 뛰어내리죠. 자, 아무튼 해안. 그 다음에 생태계는 이제 새만금 같은 거. 습지나 갯벌. 상수원은 팔당. 문화재는 경주지역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보육소이니까 양식장 주변. 그래서 그 7가지 자수, 해생, 상문수 7개 절대 보존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 농사짓기에서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등의 보전 다 보존할 곳인데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쓸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보존한다고 그랬죠.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사도 못 짓는다고 그랬죠. 설악산 이런 데 농사 짓고 그런 거 봤어요? 뭐 화전을 일군다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예 철조망 쳐갖고 출입금지, 절대 보전. 그래서 가장 이게 보전 성격이 센 지역입니다. 그 말은 행위 제한이 제일 세다. 이유는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 못하고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러면 이 도시지역은 개발할 곳이니까 행위 제한이 셀까 약할까? 행위 제한 완화가 돼 있다고 그러죠. 규제를 세게 하면 개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려면 당연히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 것, 제일 센 것, 두 번째로 센 것, 서로 극과 극. 그래서 절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붙여갖고 지역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만 잘하다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땅. 그러니까 아직 얘는 목적이 확정된 거 아니죠. 그냥 관리만 하다 물려줄 땅. 그래서 임시적인 용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하고 다른 지역의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지역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보전관리지역은 무슨 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해요? 보존자 들어가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 생산관리, 생산, 농사 지을 거니까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그냥 관리만 하는 곳이다. 그래서 관리만 하는 곳이 관리지역. 그래서 우리 관리지역의 효용. 자, 간단하게 보면 자, 관할구역의 용도지역 지정한다 그래요. 그럼 일단 반은 무슨 지역이라고요? 농림지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림. 자, 개발할 땅은 도시지역. 보존할 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 개발할 땅. 농사지을 땅, 보존할 땅. 절대 붙여갖고 지어가는 거 아니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이제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지역이냐? 관리지역. 자, 우리 농림지역 둘러싸고요.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그냥 관리만 하자 하는 것을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도시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합시다 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합시다 하는 것은
보전관리적. 그래서 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적, 도시지역에서 농림적으로 할 때 중간에 딱딱 거쳐가니까 이게 뭐냐? 중간적 또는 완충적인 용도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도시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자꾸 유입이 돼갖고 택진환이 발생해요. 아파트 짓고 이럴 땅이 부족. 그럼 신도시 개발할 수 있죠. 그럼 신도시 이런 데서 개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계획관리죠. 여기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무슨 신도시 개발합니다. 신도시 개발구역 정하고 개발하면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무슨 지역이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뭐가 될 것이냐? 도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이 될 곳인데 아직 목적을 확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와보세요. 가로 2번 관리지역.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딱 끊으세요. 그럼 도시지역에 준해서는 비슷하게 도시지역과 비슷하게 관리하자. 자, 이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죠.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면은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때는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세분된 거 한번 봐요. 자,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산림보호 등등을 위해서 그 밑에 줄 보전이 필요하나. 그 원칙은 보전할 곳이니까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겠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곳이다. 그럼 주변의 용도지역이 뭘까? 도시. 도시지역 바로 옆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요. 생산관리는 농림,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농사지을 곳이니까 원칙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되는데 역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것. 여기서도 주변의 용도지역 뭐겠어요? 도시. 도시 옆에 바로 농림지역 지정하기가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거기까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것,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사용도 구지역. 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만한데 문제는 또 뭐예요? 도시지역, 주상공록. 자, 요게 대통령령에서 쭉 세분이 되죠. 그래서 도시지역만 다시 세분이 돼요. 이 생활권에 따라서. 주거생활권도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죠.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도시지역이 쫙 세분.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 1종, 2종. 일반주거. 일반주거는 1, 2, 3종. 준주거. 주거지역만 2개, 3개, 1개 총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이 6가지 주거지역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가 무슨 주거지역인지 1, 2월 달에 요거 한번 보고 오라고 그랬죠. 그 옆에 중개사 가서 한 번도 안 봤어요. 하여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내 맘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주거지역도 6개가 있어요. 그 하나씩 보면 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하고 2종 2개 종세분 됩니다. 자,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2종은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은 1종이든 2종이든 다 목적은 뭐 하는 것이냐?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자. 그 양호하다 이 말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좋은 주거환경을 보여나가자 그랬으니까 양호한 거. 이 전용주거는 싼 동네요 비싼 동네요? 비싼 동네라고 그랬죠. 우리 딱 이미지 그 회장님 댁. 요새 그 재밌는 드라마 있죠. 하나뿐인 네 편 해갖고 강기사 회장님 댁 있죠. 그런 회장님 댁 있는 강기사 알아요? 아무튼 그거 이제 끝나던데 그 도란이도 나오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회장님 댁 있는 그런 비싼 동네요. 근데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이고요. 2종은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거는 1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거는 2종 전용주거.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다음 일반주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일반주거가 종류가 또 많아요. 1, 2, 3종. 자, 1종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3종은 고층으로만 돼.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의 조성이다. 그럼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 다 일단은 목적은 뭐 하는 것이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 편리한 거예요. 편리하다 이 말은 집 옆에 슈퍼, 이발소, 미자원, 목욕탕, 세탁소, 근린생활시설 싹 밀집해 있어갖고 쓰레빠 끌고 오픈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편리한 건데 그 집 옆에 슈퍼라든지 음식점 이런 거 있다? 조용히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끄럽고 더럽고 해도 좀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뭐라고요? 일반 주거. 아 나는 전용 주거에 사는데 부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반 주거가 일반적인 거고요. 자 얘는 1, 2, 3종이니까 단독 공동이 아니요. 충수,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로 세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용 주거, 양호, 일반 주거, 편리. 1종 양호, 2종 편리 절대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전용 주거는 다 양호고 일반 주거는 다 목적이 편리. 세분되는 기준. 이거 섞어가지고 맨날 용도 지역의 목적 물어보면 지문 딱 1번 나오는 거죠. 1번. 예를 들어 갖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뭐 틀렸어요?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주택이죠. 공동주택이 아니고. 야, 이거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보니까 애웠어요?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야지. 아무튼 그래서 종세분 되는 거 목적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준주거. 이 준자 붙으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풀어갖고 얘기하면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뭐도 있는 거냐. 주택도. 그 우리 주택가의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이 형성되는 주거죠. 어디로 그랬어요? 버스 정류장. 버스 타러 나오면 상가들 쫙 있으니까 그럼 버스 정류장 주변 같은 주택가.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까지. 그래서 주거 지역 6개 뭐 금방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은 상업생활권. 자, 얘는 4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 일종. 자, 이렇게 4가지. 세분해갖고 지정을 하고요. 자, 먼저 이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우리 가까운 이웃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제공. 이게 어디요? 소매시장이라고 그랬죠. 집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소매시장. 근데 요새는 전통시장 대신 마트가 큰 거 들어오죠. 이마트 원 플러스 있다. 그러면 다 그 땅은 무슨 지역이냐? 근린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유통사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그럼 유통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은 시장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 시골에서 농산물, 수산물 트럭으로 싣고 와갖고는 새벽에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 도시 내 유통기능 증진. 도매시장 얘기합니다. 요 인천에 도매시장 뭐 있어요? 됐습니다. 아무튼 자,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런 도매시장, 거기에 유통상업청. 그래서 소매시장, 도매시장 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의 담당.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는 것들. 자, 요 주변에 보면 구청 같은 데 있죠. 서구청 옆에 보면 회사들 쫙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밀집해 있는 거. 서울의 여의도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반 상업적, 일반 회사가 밀집. 그 다음 중심상업적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 도심이나 부도심을 우리가 중심지역, 시내라고 그러죠. 그 인천은 시내 딱 하면 어디가 딱 떠올라요? 시내. 됐어요. 아무튼 자, 인천은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저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강남 이런 중심지역이 중심상업적. 그래서 이 상업지역은 자,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말 반복.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럼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물어봤는데 틀린다? 뭐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이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름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순서만 근, 유, 일, 중. 요 내려갈수록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도시 한 복판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우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보면은 주거지역은 외곽에 변두리 쪽에 있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그리고 이 주택가하고 제일 가까운 상업지역이 근린. 다음이 유통, 일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도시 한 복판으로 들어가는 순서다. 그래서 순서만 딱 주의하시면 돼요. 근유, 일중.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공업생활권, 공장이 들어오는데요. 자, 3가지. 전용, 일반, 준공업청. 3가지로 세분해갖고 정합니다. 그럼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의 전용이니까 일단 규모가 제일 큰 거,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장 하면은 포철 있다고 그랬죠? 포스코.
또는 석유화학 공장, 이 종유 공장, 규모 큰 것들, 또 공해성 공업, 염색 공장 같은 공해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전용 공업청. 자, 일반 공업청은 공장이 큰데 공해가 나오지는 않는다. 환경을 줘야지 않는 공업. 그럼 공장 커요. 공해가 안 나. 이거 대표적으로 무슨 공장? 자동차. 여기 뭐 GM 대우 부평에도 있죠. 그런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이다.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요. 다른 기능도 있죠.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해서 풀어갖고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우리 집 주변에 보면 공장들 은근히 많다고 그랬죠. 지하실 같은데 사장님 혼자서 기계 돌리고 그러는 공장들이 다 경공업. 어떤 거 있어요? 양말 공장, 수건 공장, 구두 공장, 또 기다리고 있죠. 인형에 눈깔 붙이는 거. 하여튼 이런 인형 공장. 근데 이 봉제 공장 이런 것들 다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수건 공장, 양말 공장 이런 것들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까지 있다. 그러면 자 공업 지역 중에서 전용 공업 지역, 중화 공해성 공업 이거 뭐 헷갈리지 않아요. 항상 논점은 요거예요. 일반 공업. 일반 공업 지역은 경공업을 수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반 공업 지역은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일반 공업, 환경을 저해치 않는다. 요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 녹지지역만큼은 도시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전인데요. 개발 여부에 따라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세 가지로 세분해갖고 또 지정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은 세 개. 보, 생, 자. 요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관리적, 보, 생, 개. 이게 처음 할 때는 막 이런 것도 헷갈리죠. 보생자냐, 보생개냐. 별로 안 헷갈려요. 아무튼 그래서 녹지지역은 보생자. 자, 보전 녹지는 그냥 녹지의 보전입니다. 이거는 개발 못해요. 도시지역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보전할 녹지가 보전 녹지.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도시지역의 산입니다. 산. 우리 서울특별시 다 도시지역인데 남산 있죠. 남산. 그런 게 보전 녹지. 개발할 수 없는 도시지역이라도 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생산 녹지는 도시지역의 논밭,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뭐한 곳이냐? 유보, 개발을 밀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도 논밭에 비닐하우스 농사짓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런 녹지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무늬만 녹지. 얘는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 그럼 보전이 아니고 제한적이지만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자연 녹지는 무늬만 녹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발 불가, 개발 유보, 개발 허용 내려갈수록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긴데요. 자, 여기서 논점은 생산 녹지.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은 허용되는 곳이다. 그럴듯한데 틀렸어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뭐한 것? 유보. 악을 줬다 갖고 생유. 그래서 생산 녹지가 유보입니다. 생유. 그래서 여기까지 도시적 6433 이 총 몇 개요? 다 합쳐보니까 16개요. 그래서 도시적만 대통령령에서 16가지로 세분해갖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죠. 그래서 우리 법령상 용도지역은 그래서 총 몇 개가 되는 거냐? 자, 주거지역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그러니까 여기까지 6번 용도지역, 6번. 상업지역 4개죠? 7, 8, 9, 10. 공업지역 3개, 11, 12, 13. 녹지지역도 3개, 14, 15, 16. 그래서 도시지역만 총 16번 용도지역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비도시 17, 18, 19, 20, 21. 그래서 총 용도지역은 몇 개가 있다고요? 21개. 이 21개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전국토에 지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 순서, 이거 체계,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순서 1번부터 21번 용도지역까지 이 순서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좀 이따 볼 건폐율, 용적률 다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1, 2월 달에 요 깔끔하게 그 체계도 그려갖고 나눠드린 거 있죠? 프린트물로. 물론 또 어디 또 처박혀 있는지 모르죠. 그거 어디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화장실에다 붙여갖고 그 집중하면서 딱 볼 때 그 집중력 제일 좋죠. 물튀기고 그러니까 코팅해갖고 딱 화장실에 붙여놓으라고 그랬는데 뭐 또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요 용도지역 이거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순서, 이 핵심이요. 그래서 저희 용도지역 요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벌써 지금 우리 한 번 하는 거 아니죠? 몇 번째 하는 거냐? 4번째 하는 거예요. 4번째. 12월 과정에서
1주, 2주 동안 하면서도 한 번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6주 하면서도 한 번 봤고 11월, 12월 달에만 2번, 1, 2월 달에 한 번, 또 3, 4월 달에 한 번, 총 4번을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뭐 표정을 보면 맨 뭐 똑같아. 맨 그냥.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갭 메꾸기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 좀 늦게 왔는데 그 새로 왔다고 그 배려해 갖고 이렇게 수업하고 이런 거 조금 배려는 하지만 다 전적으로 배려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이거 벌써 4번째 반복이니까 이 옛날에는 이거 갖고 그냥 1시간을 떠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10분이면 끝납니다. 나중에는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래서 용도 지역은 확실하게 순서 그대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오늘은 저희 1, 2월 달까지 안 했던 것들 이제 추가돼 갖고 새로운 것들 좀 많이 배울 거예요. 막 기대되고 그래요? 호기심이 생기고. 자, 46페이지.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용도 지역 지정의 특례 거다 발표. 다음 주에 1회 전국 모의고사 보는 거죠? 다음 주에. 딱 이제 3월 달부터 전국 모의고사 들어갑니다. 잘 봐두세요. 자, 제가 엊그제 모의고사 감수를 봐갖고 머리에 다 있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까먹기 전에 살짝 힌트 드릴 테니까 그 얘기해도 뭐 또 다음 주 되면 또 다 틀릴 거예요. 자, 아무튼 용도 지역 지정의 특례. 그러면 좀 전에 전국 토의 용도 지역 빠짐없이 정한다. 원칙 무슨 절차로 정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그런데 용도 지역 지정의 특례라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거를 지정 절차의 특례, 지정의 특례다라고 해서요. 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라고 해요. 공유수면 매립지의 특례. 자, 여기서 공유수면이라고 할 때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다. 이걸 옛날에는 간척지라고 그랬죠. 요새는 매립지, 매립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매립지는 일정한 경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지정된 걸로 본다. 특례가 있어요. 고시는 이제 따로 해주도록 하는데요. 자, 이 매립지의 특례, 그 동그라미 1번 지정의제. 자, 요게 특례. 그거 한번 먼저 읽어보죠. 공유수면 바다입니다. 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구역은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매립준공 인가일은 매립사업이 다 끝난 날, 매립사업이 다 끝난 날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그다음 며칠 지정된 걸로 본다. 자, 우리 법조문에서 뭐뭐한 걸로 본다 이런 말들 있죠. 이거 민법에서는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요? 간주한다.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의제한다 그래. 의제.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다 똑같은 말. 그럼 의미는 된다라고 그랬죠. 된다. 그래서 지정된 걸로 본다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냥 지정된다, 지정된다. 그리고 이때 관계 특광사원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 또 나옵니다. 고시는 따로 하도록 합니다. 고시한다. 그럼 매립지의 특례 쭉 읽어봤어요? 쫙쫙 와 들어와요? 이게 정령 국어냐? 그냥 와닿는 게 일체 없어요. 여기서 한번 음해보죠. 자,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자,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이 있어. 무슨 호, 뭐 경포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요 입구에다가 방파제 딱 설치해갖고 딱 막아버려요. 바닷물 싹 퍼내고 흙 갖다 쏟아부어갖고 메꿔갖고는 새 땅을 만들었다. 이걸 뭐라 그래? 공유수면 매립지. 그 매립한 목적이 저 서산같이 농사짓기 위해서 매립했다고 그래요. 농사짓기 위해서. 그러면 자, 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해야죠. 전국토에 빠짐없이 다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원칙은 농림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이 매립지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딱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그러면 매립 목적하고 이웃 용도지역이 같죠? 이거 어차피 뭐 될 곳이야? 농림지역 될 곳이니까 따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다.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매립사업이 끝난 날에 이 매립지는 이웃 용도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새 토지에 농림지역 지정했습니다. 알려는 줘야 되니까 따로 뭐는 해줘라. 고시는 따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립지의 특례. 의미 알겠어요? 그래서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 따로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용도지역으로 뭐 된다고요? 지정된다. 지정된다. 이게 매립지의 특례.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보면 자, 매립 목적은 농사인데 이웃하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 아니고요. 뭐 극단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개발할 땅. 그럼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다르죠. 이때는 특례 없는 거예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줘야 돼요. 또 매립지가 2개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 이때도 특례 없어요.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오늘 이제 특례가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보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거기 동그라미 1. 그 다음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동그라미 2.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 말은 원칙대로 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는 특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제 특례. 자, 우리 이제 결론. 자, 매립제 특례는 두 가지 요건 맞춰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매립지가 딱 몇 개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개. 한 개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고요. 매립 목적하고 이웃 용도지역이 같을 때, 이때만 이웃 용도지역으로 뭐 된 걸로 본다? 지정된 걸로 본다. 이런 이제 매립제 특례가 있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 그건 이제 구역 등의 특례라고 그래요. 우리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했다. 이 구역의 성격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결정고시 된 걸로 봅니다.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게 매립지하고 차이죠. 매립지는 뭐까지만 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지정만. 고시 따로 해라 그랬는데 구역 등의 특례는 결정고시, 지정고시까지 다 된 걸로 그냥 봐버려요. 그래서 일체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의제가 돼버리는데 첫 번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이런 특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무슨 목적의 용도지역?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그래서 다른 법에서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동 그 땅의 용도지역이 뭐가 되는 거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다. 그 얘긴데요. 또 하나 1번 한번 봐요. 다음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결정고시까지 다 된 걸로 본다. 그래서 그냥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 딱 몇 개? 5개. 그래서 1, 2, 3, 4, 5. 잘 물어봐요. 그거 다음 주에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1, 2, 3, 4, 5. 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것들. 1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그 항만구역이라는 게 뭘까? 항만구역. 항만구역은 이제 항구야, 항구. 인천항. 아이고 가까이 살잖아요. 인천항, 부산항. 이런 여객선이라든지 무역선, 컨테이너선 이런 큰